자, 이제 녹화 시작할게. 수업 시작하십시다.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것도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순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네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하고 생각하라 그랬지. 몇 개를 뽑을 거며 뽑는 대상이 있을 거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몇 개를 뽑을 거며 그 뽑은 것들에 대해서 순서상이 있는 거고 구별이 가능했어야 되는 것 자체가 순열이었지. 그럼 오늘 이제 조합에 대한 내용을 뭘 기준으로 볼 거냐면 순열을 대상을 놓고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지난 시간 첫 시간 때 뭐라 했었냐면 우리가 상황적으로 생각을 해볼게. 자, 지금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카드가 있어.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카드가 있고 나는 얘를 가지고 이제 10의 자리 점수를 만들 거야. 뭐 두 자리 점수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아. 첫 시간 때 했던 거랑 똑같아.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2를 만들 수도 있고 21을 만들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뭐 13을 만들 수도 있고 31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있니? 23을 만들 수 있고 31을 만들 수 있었지.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쓴 게 뭐였었냐면 MP 3P2라고 썼었죠. 이거를 뭐라고 썼었어? 3P2라고 해서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였었잖아. 근데 지금 상황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요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이번에는 뭘 따지고 싶냐. 내가 이 10이라는 숫자와 21이라는 숫자를 만들 때 필요한 숫자 카드는 그냥 1과 2만 있으면 되는 거지. 1과 2만 가지고 요새 두 개 만들 수 있고 얘는 1이랑 3을 가지고 이 두 개 만들 수 있고 얘는 2랑 3을 가지고 두 개를 만들 수 있지. 그럼 내가 이것들로만 조합을 해서 이것들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거에 6개가 나오는 건데 그럼 내가 지금 써놓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서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내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얘를 알고 싶은 거야. 이거의 개수. 내가 이 두 자리 정수를 만들 때 사용할 숫자 카드들은 뭐를 쓰면 될까요? 11을 쓸 수도 있고 13을 쓸 수도 있고 23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알고 싶은 건 딱 여기까지만 알고 싶은 거라고. 그러면 얘를 뭐였냐면 두 개를 하나 취급한 거죠. 두 개를 하나 취급했죠. 두 개를 하나 취급했죠. 그럼 얘를 뭘로 나누게 된 거냐면 이거를 지금 2로 나눈 거지. 뽑아놓은 것들을 갖다가 다시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면서 자리 바꾸는 것 자체들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 자, 이렇게 쓰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부터 얘를 뭐라 쓸 거냐면 3C2라고 해서 컨비네이션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쓸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3C라는 건 자체는 내가 지금 뭐 했냐면 나열한 걸 취소한 느낌이지. 약간 나눈 거지 다시 2로. 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생각했던 네 가지를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뽑는 대상에 대해서. 뽑는 대상은 서로 다른 세 개지. 서로 다른 세 개고 중복을 허락하고 있지 않지. 어디다 쓸까? 중복을 허락하지 않았지.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끄지? 자, 서로 다른 세 개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았지. 그 다음 몇 개를 뽑았어?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은 거지. 몇 개 뽑니? 두 개를 뽑았는데 순서에 구분이 있어 없어? 진아 안 들려? 진아 다시 안 들어왔나? 네. 다시 가자. 서로 다른 세 개를 뽑는 대상은 서로 다른 세 개지? 중복을 허락하지 않았지? 몇 개를 뽑니? 두 개를 뽑았죠?
근데 수년이랑 다른 건 뭐야? 얘는 구분이 없잖아. 뭐 1이라고 쓰든 2일이라고 쓰든 그건 구별이 없잖아. 뽑는 것 대상에 대해서, 뽑아놓은 대상에 대해서 구분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가지고 두 번째 뭐 했었어? 일반화를 시켜야 되지. 어떤 상황을 우리가 조합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거냐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네 가지를 생각을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뽑는 대상이 몇 개? n개. 중복을 허락하니?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몇 개 뽑니? 알개를 뽑을 건데 당연히 내가 뽑는 대상인 알개는 뭐보다는 n보단 작거나 같은 수겠지? 자, 상황에 구분이 생기나요? 구분이 없지. 자, 순열에서는 뭐였었냐면 순서쌍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비순서쌍이지. 순서쌍의 의미가 없지. 이런 비순서쌍스럽게 나타내는 게 조합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나타낼 때 어떻게 이제 기호로 쓰겠다는 얘기야? 자, 요렇게 써져 있는 얘네들 모두를 이제부터 N, C, R이라고 쓰겠다 이거야. 그럼 얘네들의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NCR의 계산은 지금 너희가 보다시피 이거야. 자, 너희가 보다시피 이거야. 3P는 어떻게 나열하는 거였어? 3 곱하기 2였지. 그걸 뭘로 나눠? 2팩이니까 2 곱하기 1이요. 그래서 얘가 3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좀 봅시다. 자, NCR이라고 하는 얘네들에 대한 계산을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은 뭐냐면 어떤 느낌이야? 일단 내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을 해놓고 그 나열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취소하는 느낌이니까 그걸 나눈다 그랬지. 그러니까 R팩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장난질 좀 쳐보면 장난 좀 이따 치고 지난 시간에 이제 NPR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지. NPR을 n-r팩분의 n팩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았어? 여기까지는 기억나지?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지금 나열이 되는 거냐? NPR이라는 것 자체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개가 뽑히는 거야? 몇 개를 나열해야 돼? R개를 나열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뭘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R팩이니까 R 곱하기 R-1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뭐 10C3이 있어. 10C3이 있어. 그러면 내가 서로 다른 10개 중에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은 거지. 그냥 뽑기까지만 한 거야. 자, 서로 다른 10개 중에 3개를 뽑은 거니까 10, 9, 8인데 이걸 그냥 뭘로 나눠? 3, 2, 1로 나누겠다고. 그럼 요렇게 약분하고 요렇게 약분하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3이 돼서 얘 계산하면 120. 뭐 이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뭐 또 해볼까? 7C3? 7C2만 할까? 그러면 7 곱하기 6이 되고 이걸 뭘로 나눠요?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 나오는 거야? 35.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뭐 하나 더 해보지 뭐 6C2. 6C3으로 할까? 6C3. 자, 6C3으로 하면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죠. 이걸 뭘로 나눠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 얼마가 돼? 5, 4, 20. 자,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첫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계산을 할 거고. 자, 이거는 약속이야. NC0. N개 중에 0개를 뽑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도 안 뽑는 것조차도 하나로 우리가 개수를 취급해야 되니까 얘는 1이 되는 거고. NCN.
얘도 이제부터 그냥 1인 거지. n개 중에 n개를 뽑은 거잖아. 그럼 n개 중에 n개를 뽑는 것 자체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지.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nc1, n개 중에 한 개를 뽑겠다. 그 가지수는 당연히 n개겠지. 자, 이건 약속이니까 외우시는 거고. 자, 또 이러한 상황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내가 지금 10명 중에 3명을 뽑을 거야. 근데 야, 3명 말고 10명 중에 이렇게 생각할까? 너희들 두 번 알아, 두 번? 너희들 두 번 있니, 지금? 요즘에도? 두 번 있어? 그 막 두 번 뽑는 거 있지, 아직도? 어디? 어디가 21이야? 아, 여기 21이네. 계산 틀리지 마. 아직도 두 번 있어. 뭐 그냥 두 번이라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뭐 뭘로 할까? 대표 2명 뽑는 대표 2명. 자,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일단 이제 서로 다른 10명이 있는 거지. 상황 봐봐. 서로 다른 10명이지. 중복을 허락하지 않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가 혼자서 1인 2역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 나 말고 다른 하나가 또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 서로 다른 10개가 있는 거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2명을 뽑을 건데 뽑은 2명에 대한 순서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전혀 없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동족 뽑고 뭐 유리 뽑고 이럴 수도 있고 유리 뽑고 동족 뽑았어. 아니, 같은 거라고. 아, 왜 이러니? 얘들아, 이거 아이폰 재난 문자 어떻게 끄는지 알아? 재난 문자 때문에 계속 화면이 잘리네. 그러니까 지금 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들부터 어떻게 뽑겠다? NC2라고, 10C2라고 뽑을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얘는 10 곱하기 9가 될 거고 이걸 뭘로 나눠야 돼?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얼마야? 5고 45? 45가 된대. 아, 이런 생각을 해봤어. 내가 이거를 10C,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명이 이렇게 쭉 있는데 10명 중에 한 명을 뽑아. 너 나와. 너 나와. 10명 중에 한 명 뽑았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남은 9명 가지고 한 명을 더 뽑는 방법이 있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내가 하는 말이 이해됐어? 2명을 뽑을 건데 일단 먼저 10명 중에 한 명을 뽑아 놓은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을 뽑아서 세웠어. 이렇게 대표를 2명을 뽑았대. 그러면 이거는 맞아 틀려?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OX.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뽑아도 돼 안 돼? 내가 하는 말이 어렵나? 대답들이 없냐? 채팅방 쳐봐. 맞아 틀려? 처음에 10명 중에 한 명을 뽑아놓고 난 다음에 남은 9명 중에 또 다른 한 명을 뽑아서 세워놓는다고. 그렇게 대표를 2명 뽑았다고. 그거 맞아 틀리냐고. 틀린 거지. 얘는 틀려. 왜? 왜 틀릴까? 순서가 생겼잖아. 내가 처음에 뽑았다는 것과 나중에 뽑았다는 순서가 생긴 거잖아. 우리는 얘가 순서가 있으면 되는 애 안 되는 애야. 상황에 순서가 있으면 안 되잖아. 상황에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순열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냥 얘 뭐가 되는 거야? 10C1이면 뭐예요? 10이죠. 9C1이면 뭐예요? 9잖아요. 첫 번째 뽑고 그 다음 뽑았으니까 처음 뽑은 사람과 나중에 뽑은 사람의 구별이 생겨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상황적으로 이해가 돼? 너를 뽑고 너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같이 뽑아야 된다고.
너 첫 번째 뽑고 그 다음 너 뽑을 게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둘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야. 조합에 가지는 의미는 이거인 거야. 그럼 한 번만 더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A, B, C, D 4개의 팀이 있어. A팀, B팀, C팀, D팀. 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리그전을 치를 거야. 리그전을 치를 건데 이 상황도 생각을 해보자. 몇 가지의 방법으로 내가 이 경기를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경기장 티켓을 만약에 사면 티켓을 이렇게 쓸 거 아니니? A팀과 B팀의 경기예요. 자리가 2개 있는 거지 그럼. 근데 우리가 축구장 경기를 갔을 때 서로 다른 4개가 있는 거고, 상황 다시 볼게. 서로 다른 4개가 있는 거고, 내가 경기장을 갔는데 A팀과 A팀의 대결은 있을 수 없지 않니? 자체전이야? 자,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없잖아. A팀과 B팀과 C팀을 한 번에 할 수 없잖아. 요것도 안 되지. 아, 골대 3개 놓고 공 찰 거 아니잖아. 그러면 요렇게 뽑았는데, 자, B를 뽑고 A를 뽑으나 A를 뽑고 B를 뽑아서 경기를 하나? 요 상황은 현재 지금 같은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거? 10C, 4C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다시 한번 볼게. 뽑는 대상 서로 다른 4개. 중복을 허락하지 않지. 몇 개를 뽑으면? 2개를 뽑으면 그 뽑은 둘에 구분이 있어 없어?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 어떻게 해야 된다? 4C2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엔 이렇게 계산해 볼게. 세 번째. 자, 그냥 장난질 하는 건데. 자, 그냥 장난질 하는 건데요. 이걸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우리가 NPR이라는 순열을 볼 때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말로 써볼게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나열할 거잖아. 이 멘트에서 뽑아까지만 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까지만 보면 뽑는 것 자체는 NCR이지. 얘네들을 구분 없이 일단 다 뽑아놨다는 얘기야.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뭐 할 거냐면 나열시킬 거니까 그 나열시키는 방법이 R팩이지. 뽑아놓은 R개를 갖다가 나열시키는 게 R팩인 거잖아. 그럼 너희들 1번 공식 볼래? 1번에 내가 첫 번째 써줬던 공식. 거기 양변에 R팩 곱한 거야. 뽑아서 나열을 했잖아요. 그럼 뽑아까지가 여기라고. 뽑아까지가 NCR인 거라고. 그걸 나열하는 것 자체가 R팩인 거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 서로 다른 10명 중 3명을 뽑아. 나열하세요. 라고 했으면 일단 서로 다른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니까 내가 A, B, C를 뽑든 B, C, A를 뽑든 뭐 C, A, B를 뽑든 일단은 뽑는 것 자체는 하나잖아. 그냥 무작위로 다 뽑아놓은 상태인 거라고. 그럼 이 뽑는 과정 자체는 그냥 우리가 뭐라 써? 10C3으로 일단 뽑아놓은 상태에서 이 뽑아놓은 너희들을 갖다가 나열하는 거를 갖다가 몇 팩? 3팩으로 갖다 써주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돼? 요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이제 더 뭐를 쓰는 거야? 10P3이었다고 수년에서는 이렇게 썼던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자,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조금 더 가볼까? 자, 이 조합이라는 게 기호적으로 좀 써먹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몇 번째까지 썼니? 네 번째 이렇게 쓰지. 공식 만들기라고 할까?
조합이 좀 공식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다 똑같이 써놓을게요. 우리가 NCR이라는 걸 어떻게 쓴다고 했었죠? NPR을 뭘로? R팩으로 나눈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NPR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N-R팩분의 N팩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었지. 그럼 내가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때려 넣어서 써보면 얘가 R팩에 N-R팩이 될 거고 그거 분의 N팩이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써도 되지 않니? 얘가 얘니까. 요거 여기다 때려 넣어서 정리해주면 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얘가 지금 NCR이잖아. 동그라미 세모라고 생각을 해볼게. 동그라미 C 세모면 얘가 지금 뭐야? 세모지.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세모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야. 이러한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구조적으로. 자, 이러한 구조로 생겼대. 다시 동그라미 C 세모면 너희들의 구조는 세모 팩토리얼 곱하기 동그라미 빼기 세모의 팩토리얼이고요. 이거 분의 동그라미 팩토리얼이야.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지. 자, 뭐 쓸 거냐면 NCR을 MC N-R이라고 쓸 수 있냐 이거야. 너희들 책에 보면은 공식이 이게 몇 번이야?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 첫 번째 그 박스에는 첫 번째에 있는 공식이지. 페이지 몇 쪽이에요? 290쪽? 200쪽? 200쪽에 보면은 첫 번째 공식. 자, 요렇게 써져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 자, 얘는 그냥 뭐예요? R팩을 N-R팩분의 N팩이라고 이렇게 쓴 거잖아. 오른쪽에 있는 거 볼게. 동그라미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 N 있고 세모 자리에 N-R이 있는 거지. 그럼 같은지 한번 보자고. 여기가 지금 N이 들어갔으니까 N-R팩이 지금 어디 되는 세모가 되는 거야. 세모. 자,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세모. 그럼 세모 먼저 써볼게. 그럼 세모 먼저 썼다는 게 봐봐. 자리 바꾼 것 같지 않니? N-R팩이 세모 먼저 썼죠? 그럼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 얘를 빼줘야 되는데 그 모습이 누구랑 같아야 돼? R팩이랑 같아져야 되는 거지. 아니 세모 자리면 세모 자리 먼저 쓰자고. 여기다 갖다 쓸까? N-R이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 그럼 여기도 뭐 들어가야 돼? N-R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가요? N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뭐 들어가요? N 들어가야 얘랑 같아지죠. 그럼 너희들이 써져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지금 R팩 되는 거 이해되지? 뭐가 된다고요? N-R의 팩토리얼 분의 여기가 N팩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구조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를 갖다 지금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냐면 우리 10명 중에 7명을 뽑아야 돼. 10명 중에 7명을 뽑아야 돼. 이거 기호 쓰는 거 이해되니? 처음 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만 채팅방에 쳐줘봐. 이해돼? 안 되는데 된다고 pom치는 거 아니지? 좀 어려워. 공식 쓰는 건데 자 얘는 나중에 너네들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순열 조합 같은 경우에는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이런 공식들을 갖고서 이제 증명하는 거를 빈칸 채우기 문제들로 자주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7이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뭐예요? 몇 개냐? 7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야. 이걸 뭘로 나눠야 되냐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야. 이 뒤로 다 지워져야 돼. 약분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가.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나. 자, 10시 3이라고 놓으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고요. 이걸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쓴 거랑 같지? 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계산이 어때?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뽑아놓은 너의 모습이 너의 대상과 비교했을 때 절반이 넘어가면 바꿔서 쓰는 게 훨씬 계산이 편리하다는 거지 지금. 하나 더 볼게요. 11씩 8이에요. 언제 다 쓰냐고. 얘는 모르게 생각 괜찮다는 얘기야? 11씩 이거 빼. 몇 개야? 3개?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야.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계산해도. 자,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죠?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공식 만들기 해줬고. 얘랑 같다라는 거. 아, 오늘 2시간 수업인데 2시간 동안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책에 안 나온 공식인데 책에 안 나온 공식인데 R 곱하기 NCR N 곱하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자, 이것도 증명 들어갈게. 이것도 증명 들어갈게. 자, R 곱하기 NCR이면 우리가 이 NCR을 이렇게 써놓고 있을 거야. 자, NCR을 우리가 R팩 곱하기 N-R팩 분의 N팩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뭘 곱한 거냐면 R을 하나 곱한 거지. 그러면 R 곱하기 R팩 N-R팩 분의 여기가 뭐야? N팩이 되는 거지. 근데 봐봐. 여기 있는 R과 여기 있는 R팩을 보면 이 R팩은 R 곱하기 R-1 곱하기 땡땡땡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하나가 뭐 약분이 되지 않아? 맞니? 이렇게 약분이 되지. 그럼 제가 약분이 되면 R-1팩이 될 거고요. 그게 N-R팩이 될 거고요. 분의 N팩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가. 여기까지 맞아? 그럼 우변에 있는 것도 이제 같으면 되는 건데 우변에 있는 거 이제 구조적으로 볼게.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지.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야. 세모 먼저 써야 되잖아. 자, 좌변 써보면 세모 먼저 쓸게요. R-1팩. 동그라미에서 세모 빼야 되죠. 동그라미에서 세모 빼야 되니까 N-1에서 누가 빠져야 돼요? R-1이 이렇게 빠지겠죠. 이거 팩토리얼. 분해. 동그라미 들어가야 되니까 N-1팩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싹 정리하면 이제 뭐 돼? 요거 사라지면서 N-R팩 나왔지. 근데 얘랑 같아져야 되잖아. 좌변과 우변과 같아져야 되는데 여기가 N-1팩인데 얘는 N팩이니까 뭘 곱해주면 돼? N 하나 갖다 붙여주면 되지 그냥.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같아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아지기 위해서 여기다 N을 곱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공식 증명됐죠? 자,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얘가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얘는 공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게. 그게 이제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뭔가의 아이디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얘가 무슨 공식이냐면 NCR. 자, 이거를 자,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책에는 지금 두 번째로 써있는 공식이지. 얘가 문제 푸는 아이디어가 될 거야. 오늘 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내가 4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4장의 카드가 있어서 그 중에 3개를 뽑을 거야. 그 중에 내가 3장을 뽑을 건데 3장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잘 봐. 3장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1, 2, 3 뽑을 수 있고 1, 3, 4 뽑을 수 있고 1, 2, 4 뽑을 수 있고 1, 3, 4를 뽑을 수 있고 2, 3, 4를 뽑을 수 있지.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상황이야.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두 가지의 경우로 이걸 나눠서 볼 수 있거든. 어떻게 두 가지냐?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로 나눌 거야. 그럼 이렇게 한 세트와 이렇게 한 세트를 구별 자체를 내가 뭐냐면 1을 가짐과 1을 안 가짐으로 나눌 수 있지. 1을 가지는 경우와 1을 가지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이해돼?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1을 가지는 경우와 1을 안 가지는 경우로 나누는 거 이해됐지? 그러면 내가 3장을 뽑을 건데 잘 봐. 3장을 뽑을 건데 일단 1이라는 카드를 가졌다라는 건 1을 뽑고 나서 나머지 2개를 채우는 거잖아. 이 나머지 2개를 어디에서 뽑는 거야? 여기에서 1은 이미 고정인 상태에서 여기에서 몇 개 뽑는 거지?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지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그러면 1을 안 가지는 경우는 얘가 지금 1 가짐이지. 그럼 1을 안 가지는 경우에 3장을 뽑는 거는 1을 안 가지는 경우에 3장을 뽑아야 돼. 1을 안 가지는 경우에 3장. 1을 안 가져? 그러면 얘를 제외시킨 여기 3개에서 3개 뽑는 거 아니야? 얘가 지금 3C3 되는 거 아니야? 얘는 1을 안 가지지. 여기까지 구조 이해되나요? 아니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서로 다른 4개 중에 3장을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인 건데 이거를 굳이 경우를 나눠서 반드시 1을 가지는 경우와 반드시 1을 안 가지는 경우로 나누자면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3개 중에 지금 2개를 뽑는 경우와 남은 3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를 나눠서 계산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근데 얘네들이 가지는 게 서로 어떤 상황이면 서로 반대되는 사건들이야. 반대되는 거. 1을 가지는 경우와 1을 안 가지는 경우. 선생님 2를 가지는 거와 안 가지는 걸로 나누면 안 되는 나눠도 돼. 3을 가지는 다 상관없는 거야. 뭔가에 내가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지. 반드시 가지는 경우와 반드시 안 가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좀 확장시켜서 일반화를 시켜보면 정리 잘 해놔라 이거. 정리 잘 해놔라. 오늘 하는 거.
자, 내가 지금 똑같이 뽑을 건데요. 1, 2, 3, 땡땡땡 가서 총 n개야. n까지가 있어. n까지 있는데 내가 어떤 특정한 숫자 k라고 할게 그냥. 특정한 숫자. 그럼 내가 이 특정한 숫자를 갖다가 뽑는 그 경우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r개를 뽑을 거거든. n개 중에. 경우는 뭐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는 상황인 거야. n개 중에 r개를 뽑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떤 상황으로 볼 거냐. 특정한 숫자를 가지는 경우로 보면 두 가지의 상황으로 나눌 수가 있지. k를 반드시 가진, k라는 숫자를 안 가진. 그럼 k라는 숫자를 가진다는 얘기는 내가 숫자를 뽑을 건데 k는 이미 고정적으로 일단 뽑아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r개를 뽑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그럼 몇 개가 빠져? k 하나 빠졌잖아. k 하나 전체 n개 중에 k를 가지는 경우를 고정 픽스 시켰으니까 나머지 몇 개 중에 n-1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하나 빠졌잖아. r개를 뽑는 게 아니라 r-1개를 뽑는 거지. 전체 내가 뽑는 개수는 r개지만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r-1개를 뽑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k를 안 가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k를 안 가지는 경우도 이미 k라는 카드를 버리고 나서 남은 몇 개 중에 n-1개 중에 남은 r개를 뽑는 경우잖아요. 그 경우를 더한다고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됐니? 자, 이게 지금 너희들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야. 거기 책에서 일단 볼게. 200페이지에 또 이렇게 설명을 했지. 특정 선수 P명을 포함한 5명의 축구 선수 중에 공격수 3명을 뽑는 방법의 수라 했잖아요. 축구 선수 몇 명? 5명 중. 자, 다시. 거기 있는 거 해석도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 축구 선수가 5명이야. 3명을 뽑을 거야. 또 나갔네. 아, 이놈의 재난 문자 이거 어떻게 끄냐 이거. 축구 선수 5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여기에 특정 선수가 있다는 얘기야. 특정 선수를 설정 알람감이 꺼진다. 이따 해볼게. 특정 선수를 포함시킨 것과 특정 선수를 제외시키는 경우로 나눠서 보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5명이잖아. A, B, C, D, E 5명 중 3명을 뽑을 건데 내가 A라는 특정한 선수를 고정시키면 A라는 특정한 선수를 여기다 고정시키면 나머지 2명을 나머지 2명을 몇 명 중에 4명 중에 2명을 뽑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 특정 선수를 제외시켰다는 게 A, B, C, D, E 5명 선수 중에 여전히 나는 3명을 뽑을 건데 A라고 하는 특정 선수를 제외시켜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에 이 4명 중에 3명을 뽑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결국은 얘를 제외시킨 나머지 4명 중에 3명을 뽑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더한 것 자체가 결국은 뭐랑 같아진 거냐면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니?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네, 좀 말을 어렵게 했니? 한 명을 포함하고 안 하고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거든. 조합에서. 중요하다면 좀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내 말 이해되나요? 반복해서 많이 들어봐. 이것도 오늘 또 영상 찍어 놓은 거 올려놓을 테니까.
좀 그러면 유형들을 좀 몇 개 정리해 볼게. 자, 도형 부분에서 어떻게 조합을 사용을 할 거냐. 첫 번째, 직선이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다른 요렇게 내가 4개의 점을 갖다가 요렇게 그려놨어. 자, 4개의 점을 갖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문제는 이거야. 서로 다른 직선을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직선이라는 기호가 가지는 의미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직선을 글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직선 뭐 A, B. 근데 우리가 직선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니? AA 뭐 이런 식으로 쓰니? 이런 직선 본 적 있니? 이런 직선 없지? 뭐 이런 직선 본 적 있어요? 직선 ABC라고? 이런 것도 본 적이 없죠? 근데 직선 내가 이렇게 쓰면 BA라고 쓰면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서로 같은 직선 아니야? 그러면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이걸 조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일단 서로 다른 4개니? 얘 서로 다른 4개예요. 그러면 기호를 굳이 붙여서 내가 여기서 A, B, C, D라고 이렇게 점에다가 기호를 붙여주면 서로 다른 4개니? 네, 4개예요. 중복을 허락했니? 중복 허락하지 않았어요. 몇 개를 뽑는 거지? 2개를 뽑는 거예요. 그들의 구분이 있니?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에 대한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 거? 4C. 이렇게 쓰겠죠. 자, 두 번째. 선분은? 선분도 마찬가지지. 선분이라는 기호도 우리가 선분을 A, B로 쓰는 거나 B, A라고 쓰는 거나 얘도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를 뽑을 때의 조합도 4C, 2가 되는 거지. 하지만 얘는 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반직선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반직선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쓰지? 반직선 AB라는 것과 반직선 BA는 서로 다른 거잖아. 반직선 AB라는 것과 반직선 B는 다른 거지. 자, 여기서 AB를 하고 했을 때 반직선.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반직선 AB는 이렇게 가는 게 반직선 AB고 반직선 BA는 이렇게 가는 게 반직선 BA잖아. 서로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할 건데? 몇 개 중에? 4개 중에. 일단 2개를 뽑겠지? 근데 그들에 대해서 나열을 할 수 있는 거니까 2팩을 곱해주는 거지. 결국 몇 P면? 몇 P면? 몇 P면? 4P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같은 도형을 쓰고 있는 건데 조합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 순열로 문제를 푸는 거니 꼭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고. 첫 번째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되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를 뽑을 거며 그들의 구분이 없다? 그러면 조합인 거고 그들의 구분이 생겼다? 그러면 순열로 푸는 거지. 근데 그 순열로 푸는 과정 또한 내가 뭘 생각하고 조합으로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뽑아놓고 그들을 나열시키면 그게 순열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구별을 짓지 말고 상황을 보고서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너희들이 선택을 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 이럴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 다음 경우 하나 볼게요. 자, 이렇게 반원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반원이에 10개의 점이 있어. 반원이에 10개의 점이 있고 여기서 내가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 삼각형이 몇 개 나와? 이 개수를 찾고 싶은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몇 개예요?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10개지. 가장 간단한 것부터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구별을 가져가란 말이야. 구분을 하는 상황을 계속 판단하란 말이야. 머리 왜 이러니? 서로 다른 10개가 있지. 그 중에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을 거지.
중복을 허락하는지 봅시다. 우리가 삼각형 ABC라고 하죠. 삼각형 AAB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지. 서로 다른 10개 중에 대상은 10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야 되는데 자, 요 삼각형이나 삼각형 BAC는 같은 거 아니냐? 구분이 있니 없니 그러면? 구분을 안 가지는 거지? 조합이네. 조합이네. 그러니까 너에게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개 중에 몇 개 뽑아요? 3개 뽑아요. 그러나 어디? 이 일직선상에서 생기는 3개의 점을 뽑은 경우는 일직선상에서 3개를 뽑은 경우는 삼각형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경우인 4시상 몇 개 중? 4개 중에 3개를 뽑는 그 경우를 빼줘야지만 경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삼각형의 개수가 나오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네, 되시죠? 자, 그 다음 내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얘들아, 집합도 경우의 수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 안 했나? 집합도 경우의 수가 될 수 있,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부분집합. 자,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말해볼까? A라는 집합인데 원소가 1, 2, 3, 4야. 원소가 1, 2, 3, 4야. 자, 여기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우리 집합했잖아. 부분집합 개수 몇 개야? 채팅 쳐봐. 부분집합 개수 어떻게 구했어? 야, 아무도 채팅을 안 치는데? 야, 부분집합 개수 몇 개야? 응? 부분집합 개수 몇 개예요? 나 까먹었어? 2의 몇 제곱이었어? 그렇지, 16개 나왔어야지. 그렇지, 2의 4제곱이었잖아. 그거 우리 이제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는 반드시 상황을 봐야 돼. 0개 뽑을 때. 원소의 개수, 원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원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건데 원소 입장에서 봐봐. 지금 여기에서 원소 입장에서 보자면 이 1, 2, 3, 4라고 하는 N은 서로 다른 4개지. 자, 서로 다른 4개지. 그 중에 원소를 0개 뽑을 거야, 1개 뽑을 거야, 2개 뽑을 거야, 3개 뽑을 거야, 4개 뽑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 원소의 개수를. 원소의 개수를 0개 뽑을 거야, 안 뽑을 거야.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 1개 뽑을 거야, 2개 뽑을 거야, 3개 뽑을 거야, 4개 뽑을 거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하나도 안 뽑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다시 상황적으로 볼게요. 서로 다른 4개죠. 중복을 허락하지 않죠. 아니 1 뽑고 1 뽑고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집합 쓸 때 1, 1, 이런 거 없잖아. 중복을 허락하지 않지. 몇 개를 뽑아? 0개, 1개, 2개, 3개, 4개. 얘네들의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1, 2라고 쓰나 2, 1이라고 쓰나 같은 거 아니야? 구분이 없지. 그러니까 조합이야. 조합이라고. 그러면 0개를 뽑는다는 4개 자체가 4개 중에 하나도 뽑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내가 1개를 뽑았다는 건 4개 중에 1개를 뽑았다는 거고 너는 4개 중에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은 거고 4개 중에 몇 개를 뽑아요? 3개를 뽑은 거고 4개 중에 몇 개를 뽑아요? 4개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너 계산하면 이거 1개였잖아. 1개 나오는 게 몇 가지? 4가지. 얘 몇 가지야? 4, 3에 2, 1이니까 6가지지. 얘는 너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 거야 4가지죠. 얘 몇 가지예요? 1가지죠. 그러니까 총 가지수가 몇 가지 나와요? 16가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일반화를 시켜봐.
일반화를 시켜보자고. A라는 얘가 공식 1, 2, 3 땡땡땡 가서 내가 지금 n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서로 다른 n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렇다면 내가 너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는 원래 어떻게 셌었어? 2의 n제곱입니다. 요렇게 했었잖아요. 얘가 부분집합 개수잖아요. 그럼 이걸 원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원소의 입장에서 0개 뽑을 때, 1개 뽑을 때, 2개 뽑을 때, 땡땡땡 가서 몇 개 뽑아? n개 뽑을 때. 그러면 이 상황부터 생각하면 얘는 몇시 몇이야? nc0지. nc1인 거고 nc2가 되는 거고 땡땡땡 가서 나는 어디까지 뽑아? nc n개까지 뽑겠다는 얘기잖아. 아하, 결국에 얘네들에 대한 계산은 2의 n제곱이라는 계산 자체가 nc0, nc1, nc2 땡땡땡 어디까지 ncn까지 더한 거랑도 같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지. 해석이. 이건 외워. 이거 나중에 너희들 고2 올라가셔서 확률 통계할 때 나와요. 이 파트에서 나와요. 확률 통계할 때 이항 정리 파트에서 나오는데 그 논리가 지금 이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그 개수들을 싹 다 더하는 거니까 논리가 지금 이거야. 그럼 봐봐. 자, 일단 오늘 이번 시간은 지금 이것까지만 하고 요거 내용 이어서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시간이 좀 애매하네. 다음 시간까지 이거까지 하기에는 좀 시간이 애매하니까 이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머리 좀 식히고 있어봐.